사용법 이게 조금 잘못돼서 난방비 폭탄으로 나온 적이 있었고, 온돌 모드로 잘못 사용해서 폭탄을 맞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난방비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꿀팁은 잘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 안팎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이제 가스비가 좀 절약이 되실 거예요. 집에 보시면은 이런 분배기가 무조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난방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만 잘 아셔도 수십만 원 난방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보일러의 김종훈 부장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난방비 수십만 원 아끼는 꿀팁 제가 오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님들께서 난방비 폭탄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죠. 이제 첫 번째로는 보통 이제 고장의 원인, 보일러가 아무래도 오래되고 이런 수명이 있다 보니까 열 효율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가스 사용량 대비 이제 열을 많이 만들지 못하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사용을 잘못 하셔가지고 이제 사용법 이게 조금 잘못돼서 난방비 폭탄으로 나온 적이 있었고, 보일러는 지금 권장 사용 기간은 1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사용자분들이 이제 실제로 교체를 들어갔을 때 10년보다도 더 오래 한 15년, 16년 쓰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보일러들은 아무래도 열 효율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스 소비량이 다른 이제 요즘 나오는 보일러보다 교체해드리고 나서 고객님들께 요즘엔 난방비 어떠세요? 했을 때 전보다 몇만 원 가량 줄었습니다. 실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하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보일러 사용 설명 잘 들으시고 이거에 대해서만 잘 아셔도 수십만 원 난방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는 해당 경동 보일러 이제 조절기가 달려 있는데요. 지금은 실내 난방으로 현재 온도, 이게 희망 온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온돌로도 바뀌고 예약으로도 바뀝니다. 난방비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꿀팁은 이 예약 난방을 잘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먼저 실내 난방, 이렇게 온돌 난방, 예약 난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실내 난방은 기온을 측정해서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현재 기온 19도, 희망 온도 15도. 여러분 당연히 보일러가 안 돌겠죠? 이렇게 올려서 내가 원하는 해당 온도로 맞추시면은 이 현재 온도가 희망 온도로 도달할 때까지 보일러가 가동이 되는 거고요. 온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온도 23, 40도라고 되어 있는데 물의 온도입니다. 바닥에 도는 난방수의 온도예요. 그래서 난방수의 온도도 예를 들어 50도로 해놓다 그러면은 얘가 50도가 될 때까지 보일러가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약 난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마다 몇 분 가동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건데, 한번 눌러서 시간을 바꾸고 여기 한 번 더 누르면 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놓으시면 2시간마다 20분씩 가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약 난방을 왜 잘 활용하면 좋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실내 난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 25도로 설정을 했어요. 그럼 얘가 25가 될 때까지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25가 됐다가 떨어져. 기온이 안 돌아가니까 또 떨어져요. 그럼 25가 될 때까지 또 돌려요. 꺼졌다 돌았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온돌 난방 같은 경우에도 내가 여기를 50도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은 얘가 물의 온도가 떨어지면은 또 불을 켜서 물을 데우고, 떨어지면은 또 물을 데우고, 이런 식으로 점화를 계속 했다가 꺼졌다 했다 꺼졌다가 반복이 돼요.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가스비는 가스를 안 쓸수록 절약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계속 꺼졌다 켜졌다 점화를 했다가 꺼놨다가 점화를 했다가 하니까 가스를 계속 사용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약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예약 난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 뭐 3시간에 20분만 돌릴 거다 라고 했을 때 3시간마다 20분씩만 가스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최대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비를 크게 절감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약 같은 경우에는 잘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건 집집마다 다 달라요. 우리 집에 뭐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주택이라든지 이런 내가 거주하는 공간에 따라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옆집 윗집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식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온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옆집, 윗집, 아랫집 다 난방을 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주택보다는 조금 더 보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파트 이런 데는 다른 이제 주택보다는 뭐 예를 들어 뭐 4시간에 20분 정도씩만 돌려줘도 사실 그렇게 춥지는 않다.
예약 기능은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약 시간은 집집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 집이 뭐 3시간마다 20분만 돌려도 괜찮은지 아니면 4시간마다 돌려도 괜찮은지 그거는 내가 사용을 하면서 우리 집은 이 시간에 이 정도만 돌려도 괜찮다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난방비 폭탄 맞으신 분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은 온돌 모드로 잘못 사용해서 폭탄을 맞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은 실내 난방보다 온돌 난방으로 사용해야 절약이 됩니다 뭐 이런 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온돌도 온돌 나름이지 무조건 온돌로 사용한다고 절약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조절기 한 번만 보시면은 지금 실내 난방이 있고 온돌 난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온돌 난방 같은 경우에 이거를 올려놓으면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온돌로 올려놓고 쓴다 그러면 점화점이 높기 때문에 가스 소비량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70도 정도로 쳤을 때 한 70도가 기온으로 느껴지는 게 한 27, 8도? 28도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온돌 모드로 만약에 쓰실 거면은 좀 낮춰놓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사실 난방비 절약은 가스랑 이게 접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춥게 쓰셔야지 가스비가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실내 난방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실내 온도는 한 20도에서 23도 이 정도 안팎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이제 가스비가 좀 절약이 되실 거예요. 당연히 20도 정도로 맞춰놓으면 조금 추울 수는 있어요. 근데 집에서 내복이나 이런 거를 입고 생활을 하시는 게 난방비에 그래도 절약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얘 외출을 해볼게요. 네, 외출 기능은 뭐냐면은 보통 실내 온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8도 정도로 이제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파가 왔는데 내가 뭐 한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야 된다 했을 때 실내 온도 기준으로 8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보일러가 계속 돌아요. 8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좀 장기간 좀 이제 겨울철에 외출할 일이 있으시면은 외출 기능을 켜놓고 간다기보다는 예약 난방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가시는 게 조금 더 낫죠. 동파 방지 기능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보일러 코드가 꽂혀져 있으면은 동파 방지 기능은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요즘 보일러들은 8도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뭐 영하권으로 이제 0도가 되면은 그 보일러 얼지 말라고 순환을 시킵니다. 난방수를. 그래서 요즘 보일러들은 탑재가 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뭐 굳이 외출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온수 같은 경우에는 직수나 온수는 난방수랑은 다르게 순환하는 물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한파가 오거나 했을 때는 온수 쪽으로 이렇게 물을 틀어서 옛날처럼 똑똑똑 얼지 말라고 이렇게 흐르게끔 조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온수 쪽으로 틀어놓으면은 가스를 계속 쓰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온수를 틀었을 때 똑똑똑 이렇게 흐르게끔 내가 물을 틀어놓으면은 보일러는 수류 센서가 있어요. 물 감지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약한 수압이면은 가스를 얘네가 쓰질 않아요. 그냥 물만 흐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상의 수압이 지나가야 보일러에서도 우리 온수 틉니다 라고 신호를 받고 가스를 점화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온수 쪽으로 똑똑똑 이런 식으로 이제 물 조금씩 흐르게끔 해놓으시면은 온수가 이제 어는 거는 조금 많이 방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동파 사례들을 많이 보면은 겨울철에 온수 배관이 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온수 쪽을 똑똑똑 옛날 방식처럼 이렇게 흐르게끔 하면은 조금 더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동파가 돼버리면은 보일러에도 영향이 끼치고 배관에도 영향이 끼치고 이러기 때문에 보일러 교체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난방 수리비라든지 아니면 해빙이라든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까 전에 사용을 최대한 안 하는 게 가스비 절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집에 예약 기능을 켜놨다가 뭐 나갈 때는 꺼놓고 다시 들어와서 예약을 켜놓습니다. 어차피 예약을 켜놔도 근데 저는 맨날 집에 들어와서 근데 나가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예약 기능을 켜놓으면은 처음에 예를 들어 3시간마다 30분을 내가 설정을 했다. 그러면 30분을 일단 먼저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난방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30분 돌고 꺼졌다가 3시간 뒤에 다시 30분 돌고 그런 식으로 보일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약 기능을 켜둬야 되냐 아니면 껐다 켰다 해야 되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집집마다 이것도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보존율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조금 보존이 약하다, 열이 빨리 식는다, 뭐 아니면 우리 집은 꺼놓고 나갔다 들어와도 좀 훈훈한 게 조금 남아있다, 이런 거에 따라서 편차적으로 좀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조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이번에는 분배기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난방비 절약의 꿀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집에 보시면은 이런 분배기가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난방이든 지역 난방이든 전부 다 이런 분배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이렇게 잘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왜 잘 해놓은 거냐? 자, 일자로 되어 있으면은 열려 있는 거고 가로로 되어 있으면은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오래 내가 잘 사용하는 방은 이렇게 열어두고 내가 사용하지 않는 방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닫아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난방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원리가 뭐냐면은 우리 집이 이만해요. 근데 이만큼을 다 난방을 쓰느냐 아니면 이만큼 중에 요만큼 사용을 안 해. 그럼 이만큼만 난방을 사용을 하느냐 이러면 당연히 물의 양도 이만큼이냐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 안 하는 데는 빼고 이만큼만 난방을 돌리시는 게 가장 절약이 됩니다. 이 분배기의 역할이 분배한다 해서 분배기예요. 난방 보일러가 들어와서 여기서 각 다른 방들로 나눠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집은 어디가 어디 방인지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다 잠가요. 하나만 열어놓고 난방을 틀어보시면은 이제 어디가 따뜻해지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대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렇게 하나하나씩 보고 어디가 어디 방인지 다음 헷갈리지 않게 표시해 두시고 사용 안 하시는 방은 잠가 놓고 사용하는 방만 열어놓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절기가 요즘 아파트들은 다 각 방마다 조절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옛날 아파트나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조절기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실에서 예를 들어 조절기가 거실에 있거나 안방에 있거나 보통 그런데 안방에서 23도로 내가 해놨어. 근데 그럼 이제 안방의 기준입니다. 그 실내 난방이. 다른 방은 좀 추운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안방을 조금 잠가 두시고 이제 잘 안 되는 방은 활짝 열어 두시고 이런 식으로 잘 분배가 되도록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보통은 안방에 있거나 이러면은 온돌 모드로 해서 균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45도나 50도로 했을 때 그럼 안방이나 뭐 작은 방이나 뭐 거실 전부 다 바닥에는 50도의 물로만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균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분배기에서만 조절만 잘 하셔도 난방비를 크게 좀 줄일 수가 있고 올 겨울 좀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